자, 242쪽 보자.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자, 일단 표면온도 세 가지 배웠어. 몇 가지 배웠다고? 세 가지 배웠어. 자, 변이 법칙. 파장값이 짧을수록 온도가 높아요. 색지수, 색조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아요. 분광형, 오비어, 파인거, 키스미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니? 자, 별의 광도와 크기라고 나와 있는 거 볼게요. 광도 일단 네모 쳐놓으세요. 별이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우리는 광도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한다고? 광도.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광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광도가 클수록 실제 밝다. 광도가 작을수록 실제 어둡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지. 자, 광도는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며 별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등급 나와 있네요. 두 가지 가로로 묶어서 기억해 둘게요.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은 맨눈으로 관측할 때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밝기가 밝아요. 절대 등급은요. 네모 쳐놓으세요. 10파섹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절대 등급 아까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무슨 등급은 절대 등급은 라지 m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10파섹 거리, 10파섹 거리면 대략적으로 얼마냐? 32.6광년 거리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파섹이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요 거리에 별들이 모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밝기를 비교한 게 절대 등급인 거야. 되셨어? 방정식이 있어. 포커스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어떤 방정식이 있냐면 얘 말고 겉보기 등급 같은 경우는 스몰 m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스몰 m 값과 라지 m에 대해서 표시를 해줬을 때 A별, B별, C별이요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면 스몰 m이 겉보기 등급이잖아. 얘가 1, 2, 3이다 라고 표현을 하자 이거지. 절대 등급 라지 m이 얘가 3, 2, 1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자 라고지. 자, A별을 볼게요. 절대 등급 무조건 10파섹 거리에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봐봐. 그냥 봤을 때 지구에서 그냥 관찰했을 때는 1등급이니까 밝어. 근데 10파섹에 갖다 놓은 거잖아 이거는. 10파섹에 갖다 놨더니 밝기가 어떻게 됐어? 어두워졌어. 그럼 민정아. 그냥 봤을 땐 밝았는데 10파섹이 어느 거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에서 10파섹 거리에 이 별을 딱 갖다 놨더니 어두워졌대. 그럼 이 별은 어디에 있는 거야? 앞에. 10파섹보다 안쪽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의 숫자를 비교를 해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별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뺀 값으로 우리는 그거를 표현을 해주자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거리지수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거리지수 값이 -2 이렇게 나와요. 됐죠? 얘도 볼게요. 그냥 봤을 때하고 10파섹에 갖다 놨고 봤을 때하고 등급이 지금 어때? 같지?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거리지수로 표현하면 0이잖아. 어디에 있는 거야? 10파섹에 있는 거지. 안 움직인 거야. 맞지? 자, C별 볼게요. 그냥 봤을 때는 어두웠는데 10파섹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 밝아졌지? 그럼 무슨 소리야? 세빈아. 무슨 소리냐고 이 새끼야. 오늘 클럽 가? 무슨 소리냐고. 너도 미용실 가? 18색보다 멀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18색이 갖다 놨을 때 밝아졌겠지. 그러니까 얘는 빼니까 얼마가 나왔어? 2가 나왔죠. 그래서 거리지수 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어때요? 가까워요. 거리지수 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거리가 어때요? 멀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거를 공식화 만든 게 거기 왼쪽에 조그만한 글씨에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요 라고 해서 별의 거리가 스몰 r, 겉보기 등급이 스몰 m, 절대 등급이 라지 m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돼요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스몰 m 빼기 라지 m이 5 상형 로그 값에 대해서 거리 값에 대해서 빼기 얼마 한 거? 5 한 거요. 이런 식으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 맞지?
그러면 나는 이 거리를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연주시차라는 걸 배웠어요. 연주시차. 배웠던 거 기억나? 연주시차는 거리하고 반비례 관계 있어. 거리하고 반비례 관계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반비례 관계 있고 연주시차 단위로는 초 단위를 쓰고요. 거리의 단위로는 파섹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그래서 연주시차 측정하면 거리 측정할 수가 있게 돼. 그럼 나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겉보기 등급 그냥 측정하면 되지. 그럼 얘네 두 개 이 식을 이용을 해갖고 무슨 등급을 측정할 수 있다? 절대 등급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거 이용을 하면 내가 절대 등급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한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실제로 별을 18색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갖고 우리가 절대 등급을 알아낼 수 있구나라는 걸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걸 이용해갖고 이제 태양 밝기하고 또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식으로는 나올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학교에서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면 될 거다라는 거지. 밝기만 비교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광도와 등급의 관계 볼게요. 광도, 별의 절대 등급으로 구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뭐로 구한다고? 절대 등급으로 광도를 구할 수가 있대. 왜? 절대 등급도 실제 밝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광도도 실제 밝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단 차이점이 있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광도는 숫자가 클수록 밝은 거고요. 절대 등급은 등급이잖아. 숫자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밝은 거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별의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별까지의 거리가 같은 경우 광도가 큰 별의 겉보기 등급이 작고요. 이해가요? 거리가 같대. 근데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거리가 같대. 광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절대 등급이 낮다라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어떻고? 작게 나타나는 거고. 되셨어? 이 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니까. 그렇게 연결해갖고 그것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별의 광도를 측정할 수 있어.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낸 후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해서 우리는 광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라는 거지. 그 내용이 밑에 나왔는데 요거는 학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광도를 측정을 할 때는 절대 등급을 이용해갖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태양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 되셨어? 실제로 문제에서 요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잘 추측이 되지 않으니까 굳이 복잡한 거는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자, 오른쪽에 별의 크기 측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자, 별의 크기 측정 볼게요. 슈테반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게 법칙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흑채 또 나오네요. 흑채가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요. 요거 표 펼쳐놓을게요.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하고 4제곱 관계에 있대. 근데 우리는 광도를 측정할 수 있었잖아. 광도는 전체 표면적에서 내보내는 에너지의 양이죠. 얘는 단위 면적당 내보내는 에너지 양이 되는 거고. 맞아? 그럼 별을 9다라고 친다면 민정아, 9의 표면적 어떻게 구해? 9의 표면적이요? 응. 패스. 시은아, 네? 9의 표면적. 9의 표면적이요? 핸드폰을 왜 들고 있지? 이 새끼야? 까먹었어요. 희승, 9의 표면적. 공식. 4파이 r 제곱이야. 그러면 단위 면적당 에너지 값에다가 4파이 r 제곱을 넣으면 광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자, 이렇게 해갖고 절대 등급을 구해 놓은 상태에서 누구와 비교해서? 태양의 밝기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태양과 비교를 해서 우리는 각각의 별의 뭐를 알아낼 수 있느냐? 광도를 알아낼 수 있게 됐는데 그 광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의 비례관계에 있어요. 요게 나왔는데 요 에너지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잖아.
맞지? 그러면 광도는 요걸 광도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4파이 R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광도 L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 값을 요거하고 같은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광도는 4파이 R 제곱값에 시그마 라지 T의 4제곱이요. 이렇게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 4파이 값하고 시그마 값 같은 경우는 상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요 T, 라지 T가 결국은 저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표면온도 값이잖아. 그럼 나 표면온도 알아 몰라? 알잖아. 동광형 이용하면 알 수 있잖아. 색지수 이용하면 알 수 있잖아. 비례 법칙 이용해갖고 최대 에너지를 많이 내보내는 파장값을 이용해갖고 온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얘도 알아. 그럼 뭐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별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정리됐어? 다시 한번 갈게.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을 이용을 해서 또 연주시차를 이용을 하면 연주시차를 이용을 하면 연주시차하고 거리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절대 등급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태양의 절대 등급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태양의 실제 밝기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린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태양이니까 그걸 비교를 해서 다른 별들의 광도를 알아낼 수 있었어. 왜? 절대 등급이나 광도나 비슷한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지? 그래서 광도 값을 알아냈다라고 치자 이거야. 알아냈는데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하고 구의 표면적을 이용을 하면 광도의 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거리의 제곱의 비례관계 있고 절대 온도의 4제곱의 비례관계 있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표면 온도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광도 값을 이용해서 뭐를 알아낼 수 있다고? 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고. 반지름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갖고 연결해 두시면 되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얘네 둘을 이용해 갖고 문제 풀어오는 게 나와요. 그 밑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첫 번째 거 볼게요. 반지름과 표면적이 각각 태양의 2배인 별의 광도를 구해봅시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태양의 몇 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반지름도 2배고 표면도 2배래. 그럼 반지름의 몇 제곱이야? 제곱이지? 표면도 몇 제곱이야? 4제곱이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태양보다 태양의 광도를 L0라고 표현하자 이거지. 그거에 비해서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2배 늘어났잖아. 반지름이 2배 늘어났으니까 총 4배가 늘어난 거지.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표면도도 몇 제곱, 몇 배 늘어났대? 2배 늘어났대지? 2배 늘어났으니까 4제곱을 해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얘네 다 곱한 것만큼 태양의 밝기보다 훨씬 더 밝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어? 또는 둘의 표면도가 같대. 뭐가 같다고? A별하고 B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표면온도 T가 동일하대. 일정하대. 둘 다 일정하대. 되셨어? 일정한데 광도를 비교하니까 A가 훨씬 더 커요. 그럼 무슨 소리야? A가 더 반지름이 큰 별이구나. B가 반지름이 작은 별이구나. 이런 것들 비교해 줄 줄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또는 반지름이 같대. 반지름이 같고 표면온도를 비교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지?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얘기야. 되셨어? 오케이. 넘겨. 빨리 넘겨. 256 이쪽 피세요. 어려워요. 음. 이렇게 어려워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리보다 훨씬 나아. 네. 야 물리. 너 근데 물리 했었잖아 이상하게. 야 물리. 민정이하고 바른 거 비슷해. 네? 성분이. 줄건 줘야죠. 뭘 줘, 주기는.
자, HR. 돼요, 성분이? 니 좀 전에 얼굴에 저 바른 거. 어떻지? 바를래? 열심히 문지르면 돼. 어차피 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열심히 씻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야. 화장하면 화장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을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근데 너 화장한 상태에서 그냥 잔적 되게 많지. 솔직히 얘기해. 저 일어나서 지워요. 자다 깨서. 무조건 지금 지우세요. 4시에 깨서 있어요. 세빈이도 평상시 화장 많이 하니까 잘 지우는 게 피부에 훨씬 더 좋은 거. 너 누릴 거잖아. 피부를 내가 곱고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우리 태준이처럼 네. 피부가 곱잖아, 그치? 곰보 몇 개 빼고. 자, 어쨌든 자, HR 또 갈게요. 옆에 볼게요. 1910년대 초반 헤르츠 스프룽이라는 사람과 러셀이라는 사람은 각각 당시까지 알려진 태양 근처에 있는 별들의 표면 온도와 광도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갖고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HR도야. 헤르츠, 스프롱하고 러셀.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나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헤르츠의 H가 먼저니까 H, 그 다음에 러셀의 R 해갖고 HR도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네.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배웠던 여기서 배웠던 표면 온도하고 광도각 자체를 이용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잘 따라오면 돼. 자, 일단 가로축 먼저 갈게요. 오비어 파인 걸 키스미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써져 있죠.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구나. 왼쪽으로 갈수록. 그쵸?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구나. 얘는 지금 분광형으로 써져 있어. 근데 상영아, 분광형 말고 또 뭐 쓸 수 있어 여기다가? 최대 방출 에너지의 파장 값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오케이? 이승아, 어디가 파장이 짧아? 왼쪽 오른쪽 둘 중 하나. 잘 찍어봐. 왼쪽 잘 찍었어. 세빈아, 또 하나 더 있어. 뭐로 나올 수 있어? 우리 3개 배웠잖아. 표면 온도로. 최대 방출 파장, 빈의 변의 법칙, 분광형, 오비어 파인과 키스미. 가운데 배웠던 거. 그래, 색지수 값으로 나올 수 있다고. 혜림아, 색지수가 어떨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 그래서 어땠어요? 낮을수록 이 새끼야. 그래서 가로축의 왼쪽이 색지수가 낮은 값이고 오른쪽이 색지수가 높은 값이야. 좀 적어놔 이것들아 좀. 그래프에다가 HR도 그래프에다가 오비어 파인 거 키스미라고 적혀 있는 곳에 왼쪽에다만 하나만 적어놔. 왼쪽으로 갈수록 최대 방출 에너지 파장이 짧다. 또 하나 색지수 값이 작다. 그럼 오른쪽은 그 반대가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세로축으로 뭐가 되어 있는가 한번 봤더니 왼쪽 그래프에는 광도가 나왔고 오른쪽 그래프에는 절대온도, 절대등급이 나와 있어요. 절대등급이나 광도나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었지. 근데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 광도는 숫자가 클수록 밝은 거고 절대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다라고 했죠. 그거 지금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로 나왔든 간에 여러분들이 구분해 줄 줄 알아야 될 거다라는 거지. 되셨어? 그러면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HR도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높은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요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누가 지금 일정해? 표면 온도가 일정하지? 근데 지금 광도가 뭐 하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럼 무슨 소리야? 반지름이 커진다고. 별의 크기가 지금 커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이해가? 요렇게 갈 때도 마찬가지야. 반지름이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 느낌 이해 가요? 어? 어? 어. 왜 이렇게 가면 반지름이 커질까? 온도 어떻게 됐어? 낮아졌지? 온도가 낮아지면 광도도 같이 작아져야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도가 어떻게 됐어? 올라갔지? 그럼 무슨 소리야? 크기가 엄청나게 개 커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밝기가 더 밝아졌다는 얘기로 표현해 준다 이거지. 광도는 무조건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고. 반지름 하나는 표현한다. 두 개를 무조건 생각해 갖고 걔네들이 비교해 줄 줄 알아야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렇게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표면도 오히려 늘어났죠? 근데 광도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지? 표면도가 늘어났어. 근데 표면도는 4제곱이잖아. 표면도가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광도가 지금 낮아졌죠? 광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졌다는 얘기지. 이해 가셨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졌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졌으니까 부피가 줄어든 거지. 그래서 거기 책에는 밀도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준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프 자체를 니네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HR도와 별의 종류 해서 총 4가지 별을 표현을 해줄 건데요. 하나는 주계열성, 하나는 거성, 또 하나는 초거성, 또 하나는 백색 외성 이렇게 총 4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 주계열성. 주계열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거성? 이것도 들어봤는데? 초거성? 이것도 들어봤는데? 백색 외성? 이것도 들어봤는데? 나만 들어본 거야? 니네 통합화할 때 별의 진화 과정할 때 배웠잖아.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은 별이 만들어져서 별이 처음에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성운에서 만들어져.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성운에서 만들어져. 자, 성운에서 지네끼리 중력 수축기에서 쫙 모이는데 중력 수축이 되니까 위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지. 그러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그래서 빛이 나. 중력 수축기에서 빛이 나. 그거는 원시별이야. 아직 별이 아니야. 근데 반짝반짝 빛나니까 별은 맞잖아. 아직 별이 되기 전이다라고 해서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중력 수축이 계속 되면 될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높아지겠지. 높아지면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 그거로 인해서 별이 바깥으로 또 밀어내는 내부 압력이 생겨. 중력 수축은 안쪽으로 작용하고 내부 압력은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는 거지. 걔네들이 힘의 평형을 이루어. 그래서 크기의 변화가 없어. 그때 상태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의 전체 수명의 80% 이상은 이 주계열성 상태에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별들은 거의 다 웬만하면 주계열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전체 비율상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태양도 지금 무슨 상태야? 주계열성 상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되셨어? 근데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모두 주계열성은 아니더래. 어떤 애들도 있더래? 거성도 있더래. 거성은요. 태양 정도 별을 가진 애가 주계열성이 됐어. 주계열성이 됐는데 이제 죽일 때가 됐어. 죽을 때가 되면 더 이상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상황이 생긴다고. 안 일어나는 대신에 중력 수축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 생겨요.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수소가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헬륨이 뭐로 바뀌는? 탄소나 산소나 또는 뭐 그 사이에 리튬이나 이런 애들, 베릴륨 이런 애들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주변부에서 일어나요. 중심부에서는 그게 일어나고 바깥쪽에 또 주변부에서는 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압력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태양에 있던 별이 어떻게 돼? 질량은 똑같은데 점점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거성이라고 해요. 되셨어? 근데 보통 거성이 됐을 때 무슨 색으로 보고 있냐면 붉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무슨 거성이라 그래? 적색 거성이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적색 거성, 보통 적색 거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줘. 적색 거성이 됐어. 그런 애들이 바로 태양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초거성은 뭐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애들. 그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되셨어? 그러면 쫙 커졌는데 더 이상 이제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커졌던 게 다시 뭐 할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오므라들겠지.
오므라드는데 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졌다가 그거를 다 끌어오기에는 중력이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커진 애들은 따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만 싹 데리고 갖고 아주 작은 별이 돼. 실질적으로 태양이 엄청나게 크거든. 크기로 비교하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알 거야. 오케이? 100만 배 이상 커, 지구보다. 부피만 비교를 해봤을 때. 반지름만 한 109배 정도 차이 나니까, 지구에 비해서. 그럼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100만 배가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어쨌든 그 정도 차이가 나. 그 정도 차이 났던 애가 그렇게 큰 애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면 적색거성이 되면은 금성이 도는 궤도까지 커진다라고 보통 우리가 예측을 해. 태양이 크기가. 그럼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지. 그렇게 커졌다가 다시 싹 줄어들 때 백색 외성으로 바뀌거든. 그때 지구만한 정도 크기밖에 안 돼. 금성이랑 안 부딪혀요? 금성을 잡아 먹어버리겠지. 지구도 잡아먹힐 수 있지. 둘 중 하나야. 지구도 잡아먹히거나 지구가 튕겨나가갖고 태양계를 벗어나거나. 적색 거성이 되면. 근데 그게 멈추면 백색 외성으로 바뀌어버린다고. 되셨어? 근데 왜 외성이니까 작은 거잖아. 왜 백색이야? 색깔 자체가 백색을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O, B, 파이, 걸, 키스, 미라고 했을 때 G2 계열에 있다라고 했잖아. G2 계열이 이쯤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쯤에 있다가 쭉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크기가 어떻게 된 거야? 커진 거지. 크기가 커져서 무슨 라인으로 들어가? 붉은색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되셨어? 그러다가 다시 크기가 어떻게 돼? 작아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A 쪽으로 간다고. A 쪽이 뭐야? 흰색 라인이거든. 그래서 백색 외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갖고 진화가 되는 거라고. 태양 같은 경우는. 느낌 왔어? 근데 이제 태양 같은 별도 있지만 다른 별들도 주기율성을 따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별들의 주기율성이 있는 애들을 봤더니 대략적으로 요 라인 쪽에 주기율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주기율성이 어떤 라인에 있어요 라는 게 보일 거라고. 되셨어? 됐어? 그리고 요쪽 라인에 거성이 있고 그 위에 라인에 뭐가 있고 초거성이 있고 그 밑에 라인에 백색 외성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주기율성 먼저 읽어보자. 태준 읽어봐. 읽어. 다 읽어. 자녀자리에 스피카, 거무보자리에 직녀상, 훈계자리에 시리우스 결의한 90%가 주기율성에서 저기의 공부할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온도가 크면 질량과 본질이 높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죠? 오케이. 옆에 페이지에 거성도 보고 갈게요. 상영 읽어. 거성. HR도에서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에 분포하는 별들은 적색 거성이라고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 목도 자리에 아르크, 투루스라는 별들이 적색 거성에 속해요. 또 읽어. 표면 온도는 낮으나 본질의 온도 때문에 광물이 없다. 평균 밀도가 주계열성보다 작다. 초거성 민정 읽어주세요. HS에서 거성보다 위쪽에 분포하는 별들.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와 리겔, 정갈 자리에 안타레스 등이 여기에 속해요. 읽어. 거성보다 반지름이 더 크고 강도가 매우 크다. 또 평균 밀도가 거성보다 작다. 백색 외성 해림 읽어. HL 등에서 주기율성 왼쪽 아래에 분포하는 별들은 시리우스 A의 동반성인 시리우스 B 등 같은 애들이 읽어. 표면 온도가 높아 백색을 띠지만 반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다.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중력은 태양과 비슷하여 평균 밀도가 매우 크다.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줄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HR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어느 위치에 어떤 별들이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될 거다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HR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별들 시은이가 읽어봐요. 항성자별이나 블랙홀과 같이 광도가 너무 작거나 가시광선을 거의 동시에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됐나요? 오케이. 광도 계급 볼게요. 광도 계급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광도를 세분화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낮을수록 어떻다? 밝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부터 7까지 나눠놨습니다. 뭐부터 뭐까지? 1부터 7까지 나타났어요. 끝에 밑에 광도 계급의 구분, 별의 광도가 큰 1부터 광도가 작은 7까지 7개의 광도 계급으로 구분하고요. 초고성은 밝기에 따라서 1A, 1 스몰 b 이렇게 나눠진대요. 1A 같은 경우는 밝은 초고성이고 1B는 덜 밝은 초고성, 2는 밝은 거성, 3는 거성, 4는 준거성, 5가 주계열성. 5 주계열성 별표 6는 준외성, 7은 백색외성. 백색외성 자주 나오니까 얘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주계열성도 좀 기억해 두시고 초고성 1이라는 것만 연결해 주시면 될 거고 거성은 3 정도, 거기서 더 밝은 게 2, 덜 밝은 게 4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 되셨어?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두세요. 1은 다 초고성이야. 3가 거성이야. 그거보다 더 밝은 게 2, 덜 밝은 게 3, 4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5가 뭐라고? 주계열성. 그러면 태양을 표시할 때는 G, 2, 5요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지. 광도 계급까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 갔니? 오케이. 자, 별의 분광인과 광도 볼게요. 희승이 읽어봐. 뭔 소리야? 분광형에 같대. 분광형에 같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인 거지? 맞죠? 그럼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위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별의 광도와 반지름이 작아지겠군요 라고 연결할 수가 있겠지. 왜 반지름이 작아질까? 반지름이 왜 작아질까? 얘들아? 분광형이 같대. 광도 계급의 숫자가 커졌대.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 자체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잖아. 위에가 광도비 큰 거고 광도 계급이 큰 거, 작은 거고 밑에가 큰 거잖아. 그럼 내려왔으니까 광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어두워졌다는 얘기인 거지? 왜 어두워졌겠어? 반지름이 작아서요. 이렇게 연결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분광형이 G형으로 갔다면 광도 계급이 3인 별은 5인 별보다 반지름이 커서 광도가 크고 2인 별보다 반지름이 작아서 광도가 작아요. 이런 것들 해석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둬라 라는 거지. 254쪽에 H활도에서 별의 물리량 해석하는 문제들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이거 꼼꼼하게 읽어봐야지 이해 완벽하게 됐을 때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될 거라는 얘기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별의 진화 파트를 나갈 건지 앞에 부분에 못한 거를 나갈 건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복면고는 이 부분이 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오케이? 그래서 좀 진검진검 하면서 복면고도 좀 챙기고 홍덕고도 챙기고 나머지 학교도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